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엑셀 강의를 맡게 된 박미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엑셀 문서에서 만나는 데이터 다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문서에서 어떻게 입력되고 편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맞는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종류에는 문자, 기호, 숫자, 날짜, 시간과 같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는 맞춤에 대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했을 때는 왼쪽 맞춤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 맞춤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부터 날짜, 시간까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텍스트, 문자 데이터의 종류들, 그리고 숫자에 관련된 데이터 종류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왼쪽 맞춤이냐 오른쪽 맞춤이냐가 되겠죠. 텍스트에 관련된 문자에 관련된 데이터의 종류들을 보면 주로 기본적으로 문자, 그리고 기호 문자, 그리고 한자와 같은 데이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숫자와 텍스트를 혼용한 데이터도 문자 데이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형 텍스트라고 해서 숫자로 입력되지만 실제로는 문자 데이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력 결과는 왼쪽처럼 보이게 됩니다. 입력하실 때는 숫자 앞에 어퍼스트로피, 즉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입력하게 되면 숫자 데이터라 하더라도 문자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형 데이터들 종류에 보면은 숫자 이외에도 날짜와 시간 같은 것을 입력할 때에도 이렇게 오른쪽 맞춤으로 입력이 됩니다.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는 처음서부터 표시 형식을 넣어서 입력하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하이픈이나 이런 콜론, 그리고 날짜의 경우는 하이픈 이외에도 슬래시가 허용이 됩니다. 시간은 시, 분초를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엑셀 그 실습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입력하고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들어왔는데요. 엑셀을 처음 사용해 보신 분한테는 이 엑셀의 리본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도 꽤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화면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파일 탭부터 보기, 그리고 저는 개발 도구하고 도움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개발 도구 탭은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꺼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파일 탭부터 보기 탭까지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는 탭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이름들 보이시죠? 이런 이름들은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안에 해당 명령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홈 탭에 와 있고요. 그리고 화면 안에 이름 상자, 그 다음에 소식 입력줄, 그리고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ABCD로 되어 있는 열 전체를 선택할 때 쓰시는 열 머리글, 그리고 왼쪽에는 행 머리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시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워크시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이 교차되는 이 하나의 부분을 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는 이 셀 안에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셀의 위치가 바뀌면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숫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입력하시는 값 자체가 숫자가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맞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셀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맞춤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떤 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우리가 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입력할 당시에 숫자로 인식해서 맞춤이 된 것이죠. 반대로 문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글로 엑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 맞춤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문자 데이터의 경우 조금 더 입력해 볼까요? 기호 문자를 삽입하실 때는 삽입 탭에 있는 기호 그룹에서 기호라고 하는 명령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글꼴은 현재 글꼴이라든가 한글의 글꼴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위 집합에서 원하는 집합을 선택하시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도형 기호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기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해서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 번 동작을 거쳐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글꼴의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수식을 입력할 때나 이럴 때 수식 함수 상자에 가보면 이런 기호를 삽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의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기호를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방금 전에 하셨던 도형에 대해서는 미음에 해당되는 문자를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눌러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기호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좀 더 많은 내용의 기호를 보시려면 보기 변경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확장된 전체 글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글꼴을 문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자주 사용하는 기호 중에 단위가 많습니다. 엑셀에서는 단위의 경우는 리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자키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센티미터를 한번 제곱 센티미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에 해당되는 단위를 입력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원문자 같은 것을 입력하실 때는 한글에 이응을 찍으시고 그리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원문자를 쉽게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숫자와 문자를 결합한 데이터도 텍스트로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1월이라고 입력하면 왼쪽 맞춤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입력하고 싶은데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픈을 찍고 비고라고 쓰시게 되면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기호를 목록 문자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연산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에 일부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호따옴표를 찍고 어퍼스트로피를 입력하시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무조건 문자화 되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숫자 데이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퍼스트로피를 찍고 숫자 데이터를 넣으시면 이번에는 문자화 되기 때문에 왼쪽 맞춤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왼쪽에 지금 어떤 옵션 단추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에 서식이 지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숫자로 입력할 것을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문에 해당되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아니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검토 기능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처럼 입력된 결과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표식 단추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검토 기능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데이터를 걸러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시려면
환경 설정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데이터 또한 숫자 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입력할 때부터 표시 형식을 넣어서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2020년 한번 슬래시 한번 써볼까요? 슬래시 12월 25일이다 라고 입력했다면, 자, 입력한 거와 결과는 다르게 나오죠. 그렇지만 이것이 날짜 데이터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래시와 하이픈을 입력하게 되면 무조건 날짜로 인식하기 때문에 입력할 때도 신경 써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2월 25일 입력할 건데요. 자, 12 빼기 25가 아니라 12-25를 입력하게 되면 날짜로 이해를 하면서 표시 형식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입력 중에 하나가 바로 4분기 입력을 하신다고 했을 때 1/4와 같은 입력 방법입니다. 자, 동일하게 날짜로 인식하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시간 데이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간 데이터는 12시의 경우 시간 분 초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시간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가 빠졌죠? 더 추가됐죠? 자, 오른쪽 맞춤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와 이와 같은 숫자형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맞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날짜의 경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계산을 할 때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날짜의 경우 현재 표시 형식에 보시면은 날짜라는 형식 자체가 입력되어 있죠. 이것을 일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실제 값은 44,19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날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날짜는 1900년 1월 1일서부터 44,190일째 되는 날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일렬번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의 계산은 종료 날짜에서 시작 날짜를 빼기만 하면 그 기간의 일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날짜로 바꿔주기만 하면 표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지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선택하시고 현재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자, 다시 한번 표 형식을 빼게 되면 0.5라고 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5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12시가 0.5면 24시간이 되는 순간 1이 되겠죠. 즉 숫자 데이터의 정수 쪽은 날짜를 의미하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는 바로 소수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0.5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포함하는 것이지 12시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식을 계산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렬 번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간혹 데이터를 받게 되면 앞에 열을 하나 삽입하고 번호를 입력할 때가 있습니다. 일렬 번호를 입력하실 때에는 일단 시작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대부분은 두 번째 입력 2죠. 2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해서 동시에 두 가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과 2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셀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핸들을 끌어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1만 입력하시고요. 자, 2를 입력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이 위치, 그러니까 정사각형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이 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사 또는 채우기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된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는 자동으로 연속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입력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사되어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옵션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셀 복사의 경우에도 연속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연속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로도 거꾸로 셀 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속 데이터로 바꿔 보시면 이와 같이 일렬 번호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번까지 제가 핸들을 끌어서 입력했지만 보통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까지 자동으로 연속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최대 10번 행까지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채워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이 10번 행까지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연속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현재의 날짜를 입력하시려면 연월일을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경우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날짜 데이터 오늘 걸 입력하시고요. 역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채워줬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옵션 단추 클릭해 보시면 셀을 복사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기본 값은 연속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근데 날짜 데이터의 경우는 좀 더 많은 옵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23, 24일 날짜는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목록 리스트를 그 리스트를 미리 입력해 두고 어디에 저장해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런 경우 미리 등록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힘드시겠죠. 한번 1월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자,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입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다음에 2월, 3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숫자와 문자를 결합하게 되면 일씩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계속해서 입력이 되진 않겠죠. 이 데이터의 경우는 12월까지 입력이 되고 13월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라면 당연히 13월 데이터가 나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미 어딘가에 이 목록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치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파일 탭에 옵션에 가셔서 그 중에서도 고급이라는 항목에 가보시게 되면 가장 아래쪽 끝에 가보셨을 때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이런 목록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월, 2월, 3월, 4월에 대해서도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1, 4분기, 2, 4분기 등등 숫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 지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갑자 울축의 경우는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이건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삭제나 추가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순서라든가 목록을 갖고 있다면 이것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주로 어떤 그 데이터의 기준을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면
미리 등록해 놓고 리스트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했을 때 서울을 입력해 놓고 핸들을 끄시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됐던 리스트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부 내용을 편집하거나 완전히 다르게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수정하실 때는 해당 셀을 클릭했을 때 커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커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더블 클릭입니다. 그럼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문자를 이렇게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소식 입력 줄에서 여러분이 커서를 바로 두고 편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5번을 지워보고 6번을 입력해 볼까요? 이때도 이응을 찍고 한자키를 누르셔야겠죠? 네, 이번엔 6번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셨는데, 삭제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일단 데이터가 없어지는 걸로 치자면 선택한 셀에서 여러분이 다른 문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기존의 내용이 삭제가 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이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커서를 두지 않는 이상 셀 전체의 내용이 지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딜리트 키를 누르시겠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에 어떤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좀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던 곳에 딜리트를 눌러보도록 하죠. 데이터는 지워졌지만 새로운 문자를 썼을 때 또는 숫자를 썼을 때 이와 같은 서식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우신 내용은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만 지운 것이고 표시 형식은 지우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우시려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Ctrl Z, Ctrl G를 눌러서 다시 살려주시고, 자, 홈 탭에 있는 편집 그룹에서 지우기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딜리트를 눌렀던 것은 바로 내용 지우기가 되겠고요. 그 위에 서식만 지울 수도 있고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모두 지우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과 서식을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시면 지금 아까 선택했을 때 지웠을 때의 내용과 다르게 표시 형식도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라는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삭제는 자,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삭제라는 기능이 보이시죠? 이때 삭제는 기존의 내용만 깔끔하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 데이터가 위로 올라오거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으로 가거나 또는 행 전체, 열 전체를 한꺼번에 지울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는 셀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위로 밀기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밀려 올라오면서 셀이 완벽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는 것이냐 삭제하는 것이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간단하게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리본 메뉴부터 워크시트 이런 것들은 미리 설정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맑은 고딕의 11포인트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입력해 놓고 쓴 것이 아니라 기본 서식이 그렇게 돼 있던 것이었죠.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는 것이 바로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파일 탭에 가셔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에서 가서 보시면은 새로운 통화 문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값이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라고 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통화문서를 열게 되면 이 상태로 열릴 거란 뜻입니다. 현재의 화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16 버전에서는 포함할 시트가 처음부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트 개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맑은 고딕에 11포인트로 기본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 시트의 기본 보기를 무엇을 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이름 그리고 배경 무늬 같은 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새 문서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맑은 고딕의 11포인트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시트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새 통화 문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새로운 문서 한번 열어볼까요? 새로 만들기, 새 통화 문서. 아래쪽에 시트 두 개 보이시죠? 그리고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로 바뀌었었나요? 잠깐만요. 자, 이게 적용되려면 파일을 닫고 다시 여셔야 됩니다. 닫고 한번 다시 열어보죠. 자, 새롭게 문서를 열었더니 이와 같이 맑은 고딕의 11포인트 그리고 시트가 2장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위에 있는 리본 메뉴에 대한 설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 빠른 실행 도구mom이라고 있죠? 이것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다시 한번 옵션에 가보시고요. 옵션에 클릭해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명령과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말 그대로 빠르게 한 번에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명령은 이곳에 등록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처럼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는 그 리본 메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명령의 아이콘들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홈 탭을 보더라도 클립보드에 있는 어떤 명령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것은 추가할 수 있으나 삭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새로운 것을 추가하더라도 현재 리본 메뉴에다가 직접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 탭에 무언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룹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원하시는 명령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개발 도구가 보였었죠? 개발 도구는 설치 당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추가로 체크 표시만 하시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개발 도구 체크를 푸시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빠져 있는 상태로 리본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엑셀에서는 크게 우리가 여기 있는 리본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칠 일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홈 탭에 있는 명령 위주로 뭔가를 계속 편집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뭐 데이터 탭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쇄 필요하다면 페이지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식에서는 주로 함수를 찾아갈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편집 상태라면은 홈 탭을 벗어날 일이 그닥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